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Q&A를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사실 구독자 3,000명 때부터 꾸준히 Q&A 영상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조금 계속 사정이 안 돼서 미루다가 드디어 2만 명대 Q&A를 찍게 되었는데, 우선 정말 오래 기다리신 제 구독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댓글이랑 DM으로 너무 많은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조금 중복된 질문이랑 답변 드리고 싶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들, 그리고 조금 신박한 질문도 위주로 뽑아서 답변을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직 사실 이렇게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영상이 처음이라서 진짜 어색하고 실수를 조금 해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답변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Q&A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 조금 더 아시면 Q&A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 나이로는 18, 미국 나이로는 16살입니다. 2019년 17살에 미국 국무부 공립교환학생을 20년 1월부터는 유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쩌다 미국에 가시게 되셨나요? 교환학생에 가게 된 동기가 궁금해요. 저는 미국 유학을 준비해서 미국에 다녀온 건 아니고요. 교환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는데 보고 나니까 저도 가고 싶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교환학생이 있는지 몰랐고, 한국 고등학교에 대한 조금 회의감? 한국 교육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던 것도 있었고, 예전부터 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몇 살 때 몇 학년을 교환학생 다녀오셨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예비 고등학교 1학년 1월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교환학생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유학원 통해 가셨나요? 네, 저는 유학원 통해 다녀왔고요. 시험을 보고 시험 및 커트라인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어요. 우선 만 15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 한국 성적이 C 이상이 되셔야 가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영어 시험. 영어 어느 정도 실력이어야 하나요? 영어 잘 못해도 갈 수 있나요? 준비해야 하는 영어 시험은 LTS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에 최저 커트라인을 넘으셔야 자격이 돼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영어는 어느 정도 실력이어야 되냐면, 가서 미국 고등학교의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이 되시면 충분히 교환학생을 다녀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내신을 어렵지 않게 하셨다면 저는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TS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한 중정도? 영어 잘 못해도 갈 수 있나요? 영어를 너무 못하시지만 않으면 충분히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교환 가기 전에 한국에서 영어 잘하셨나요? 제가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한 질문도 엄청 많이 주셔서, 저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토플을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미드랑 그리고 약간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었어요, 영어 책을. 저는 영어 공부를 딱히 영어를 공부하듯이 한 게 아니라 되게 엄마 덕분에 좀 부담 없이 재밌게 영어를 그렇게 접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영어에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교환 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영어 실력은 내신은 거의 100점 항상 맞았었고, 가끔 하나 틀리거나, 유학 비용이랑 기간에 대한 질문도 주셨어요. 학비는 1년에 53,000불이고, 추가로 제가 활동하는 비용들은 제외한 53,000불, 유학 기간은 3개월 차입니다. 교환학생이 가면 학교 신청이나 홈스테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홈스테이도 취지가 미국 문화 교류이기 때문에 유학이 아니라, 제가 이제 신청서를 내면 홈스테이가 저를 뽑는 거예요. 나는 얘가 뭐 이런 취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관심사가 있는데 나는 얘가 마음에 든다. 난 얘를 홈스테이 하겠다. 라고 홈스테이가 저를 뽑으면, 그 홈스테이가 사는 집 근처 학교를, 공립학교를 배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제가 고르거나 홈스테이도 제가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랜덤 배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재단에서 배정해주는 대로 다녀야 합니다. 교환 끝난 후 한국 학교 진학할 때 성적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교환학생 끝나고의 미국의 성적은 한국에서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다녔던 출결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녔던 성적은 한국 학교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출결은 있기 때문에 진급을 하실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내신 성적을 원한다 하시는 분은 유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 혹시 있을까요? 저는 우선 영어 실력은 저도 가서 정말 많이 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막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라 아니면 뭐 내신 준비 대신 1년 동안 못 본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정말 많은 시간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립고등학교 어딘가요? 제가 이제 공립교환학생에 대한 고등학교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Plano East Senior High School이라는 공립고등학교예요. 교환학생은 기본적으로 공립 배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홈스테이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밥은 어떻게 먹으셨어요? 호스트가 지불해 주시나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주로 호스트랑 외식을 많이 하고 가끔 시켜 먹은 적도 되게 많았고 저 같은 경우는 호스트가 밥 비용은 항상 지불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호스트 학생의 밥을 챙겨주는 게 의무예요. 근데 이제 챙겨주는 게 의무지 페이해주는 건 의무가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n분의 1 하는 집도 있다고 들었고 제가 먹은 만큼은 내는 교환학생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내는 가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케바케이기 때문에 호스트마다 달라서 영어에 대한 질문도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불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불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티토랑 대화할 때 영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티토도 영어를 쓰고 저도 영어를 쓰고. 몇 개 국어 하시나요? 저는 2개 국어밖에 못합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중국어를 꽤 잘했는데 미국에 와서 영어만 쓰니까 미국에서 영어 실력은 이렇게 늘었는데 중국어 실력이 이렇게 안 쓰니까 배우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엄청 줄어들어서 중국어는 조금밖에 못해요. 잘 못해서 2개 국어밖에 못합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나요?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영어를 잘하려고 막 노력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공부한 만큼만 공부를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영어 하고 싶다, 영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어를 전혀 쓸 수가 없었고 영어밖에 쓸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미국이니까 당연히 다 영어를 쓰겠죠? 코스도 영어를 쓰지, 학교에서도 다 영어 쓰지. 처음으로 조금 늘고 싶다는 걸 느꼈고 내가 영어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미국에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호스트랑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서 밥 먹을 때도 계속 얘기하고 라이드 주실 때도 얘기하고 친구들이랑도 엄청 많이 얘기하고 말을 많이 하면서 전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무조건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뜻이야? 나 그거 뭔지 몰라. 혹시 무슨 뜻인지 알려줘. 그렇게 많이 물어봤고 만약 이해 못한다 그럼 한 번만 더 말해줄래? 천천히 말해줘. 이렇게 해서 계속 물어봤어요. 교환학생 생활에 대해서 이번에는 자세히 답변을 해드릴게요. 교환학생을 하면 어디서 사세요? 저 홈스테이랑 같이 호스트 집에서 삽니다.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 받으셨나요? 저는 매달 20만 원 기본으로 받았고 거기서 틀만 많을 때는 40만 원까지 쓴 적도 있었고 필요하다 싶으면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 사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적응 어떻게 하셨나요? 의사소통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적응은 처음엔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 호스트랑 적응이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학교생활 적응이 되게 어려웠던 게 전 너무 낯선 환경이었고 제가 영어를 그때는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스랭도 잘 몰랐고 또래랑 어울리는 법을 몰랐어요. 미국 애들이 뭐를 관심이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전혀 모르니까 처음엔 엄청 힘들었는데 제 이제 미국 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게 스포츠거든요. 소프트볼을 하고 나면서 친구를 엄청 많이 사귀었고 친구를 사귀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엄청 소심해서 먼저 말도 잘 못 걸고 애들 말 걸어주고 대화를 이어나가지를 못했는데 소프트볼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 진짜 성격을 애들한테 보여주게 됐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방법은 자신감을 갖고 내 원래 한국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신기해하고 관심 되게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응할 때 저는 자기 본 모습을 보여주고 주눅들지 말고 먼저 말 많이 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인데 교환학생 가는 거 추천하시나요? 저는 이게 함부로 막 추천한다 아니면 뭐 가지 말라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이게 1년이라는 기간이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가신다면 저는 정말 인생의 저처럼 터닝포인트가 되실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유학원이든 절차든 준비하셔서 가시면 정말 더 알찬 1년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만에 영어 잘하게 된 걸 느꼈는지 저는 6개월 차에 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던 거는 정말 느꼈습니다. 전 처음에는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번역을 해서 트랜스레이트해서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한국말 하듯이 모국어 하듯이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자신감이 엄청 많이 생겨서 애들한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냥 화장실에서 만난 애한테
Isn't it so nasty? 미국 고등학교 수업 잘 따라가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어야 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느낀 바를 설명을 드리자면 외국어에서 어려운 거지 배우는 거 수준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중학교 수업을 정말 엄청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수업만 이해만 했으면 배우는 걸 또 배우는 경우도 엄청 많기 때문에 간혹 단어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을 거예요. 처음 보는 단어니까.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특히 계속 트랜스레이트 하면서 사전 써가면서 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엄청 영어는 잘하시지 않으셔도 수업은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친구 어떻게 많이 그렇게 사귀셨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법, 동아원이로서 미국 애들이랑 어떻게 친해졌는지 제가 이거는 따로 한번 영상을 꼭 찍고 싶어요. 친구 사귀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고 차별 당할까봐 외국인들이랑 어울리고 싶은데 어떻게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느낀 경험한 바로 꿀팁?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영어 잘 못하면 무시하나요? 이거는 무시당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영어 잘 못한다고 무시당하기보다는 영어를 잘 못하면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하면 말을 걸다가도 아예 재미없어 또는 아니면 답답해. 애들이 좀 처음엔 다가오다가도 언젠가부터 말 안 걸거나 재미없어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시하기보다는 주문할 때도 힘들고 제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답답해요. 되게 생활할 때. 한국말로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는데 영어로 모르잖아요. 무시하진 않고 도와주세요 했을 때 친절하게 도와주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잘 못하신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고등학교 수학이 정말 한국 수학보다 많이 쉬운가요? 네, 수학은 진짜 많이 쉬워요. 제가 한국에서 수학을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닌데 미국에서는 애들이 수학 되게 잘한다고 하거든요. 전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한국은 막 과서 응용 막 엄청 심화까지 나는데 미국은 응용을 안 하고 딱 기본만 배우기 때문에 기본 문제만 풀어요. 수학이 되게 쉽다고 느끼실 것 같고 암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다 계산기를 써요. 대신 이제 계산기를 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못하는 것들 계산기로 가능한 그래프라든지 또는 표 이런 걸 대신 미국은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되게 쉽고 식 같은 경우에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시험지에 알려주거든요. 수학은 되게 쉽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암산을 하니까 되게 빠르게 푸시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다 사소한 것도 계산기를 누른단 말이에요. 빨리 푸니까 애들이 되게 잘 푼다. 너 왜 이렇게 수학 잘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과목 들으셨나요? 학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엄청 많이 거쳤기 때문에 중복되는 과목은 빼고 English 2, 소프트웨어 때 들었고 지금은 English 3 듣고 있고 US History, 미국사 필수로 들어야 되고 World History, 코딩 이런 거 배우는 거, Robotics, 요리 수업 들었었고 패션 마케팅 들었고 Physics 듣고 있고 지금은 그리고 Chemistry 들었었어요. 밴드, P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트하이 어떻게 가셨어요? 텍사스 학교에 대해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텍사스로 이사를 갔을 때 이 학교가 제 이제 지역군에 있어서 폰으로 어떻게 수업 시간에 촬영을 하시나요? 사실 그게 첫날이라 제 팬들이 폰을 안 거드셔서 제가 운이 좋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가끔 촬영을 했나? 학교 수업 끝나면 뭐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 먹으러 간 적도 있고 맥날 가거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거나 스노우콘 먹으러 가거나 그런 적도 되게 많고 스쿨버스하고 집에 가서 숙제하고 넷플 보고 애들이랑 통화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 고등학교랑 한국 고등학교의 차이점 알려주세요. 저는 한국 고등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서 고등학교의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방탄이 인기가 있나요? 근데 우선 이제 방탄을 알기는 다 알아요.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BTS 하면 다 아는데 인기 있는 친구들한테는 인기 있는데 나름 팬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는 애들만 좋아하는 정도? 학생들 사이에 유행어 같은 거 있나요? 슬랭 알고 싶다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슬랭도 따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가면 서양인은 서양인끼리, 도양인은 도양인끼리 따로 논다는데 어떤가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건 학교마다 조금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뉴저지는 진짜 동양인들은 동양인끼리 많이 놀았었던 것 같고 텍사스도 근데 약간 동양인들이 더 편하니까 저절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래서 같은 나라 애들끼리 많이 모이고
흑인 애들끼리 백인 애들끼리 놀고 저절로 그냥 끼리끼리. 근데 저 영상을 보시고 하이틴 드라마 같다. 하이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되게 주셨어요. 미드처럼 정말 주목받는 친구 있나요? 학교를 주름 잡는 아이들 이런 거. 막 1층 같은 친구들이 있나요? 하이틴처럼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약간 좀 옛날 얘기고, 저도 학교에 분명히 한국처럼 파푸들 키드라고 좀 유명한 애들 다 아는, 우리가 조금 있는 좀 유명한 애들은 있긴 있어요. 왕따가 있나요? 친구가 많이 없는 친구, 혼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좀 소외감 느끼는 친구들?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왕따는 하나도 없었어요. 카메라, 편집기가 궁금해요. 저는 아이폰 XS를 사용을 했었었고 지금은 아이폰 11 사용을 하고, 특히는 이제 빌로라는 앱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겟레디미 영상 찍어주세요. 화장법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토랑 언제 사겨요? 이건 진짜 질문을, 티토랑 사귀냐, 진짜 사친 사이가 맞냐. 근데 저희 둘은 정말 짱친입니다. 그러니까 베프예요. 제 미국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가 티토고 저희 둘은 진짜 베프고, 학교 학생들과 썸 탄 적 있는지 사귀진 않았지만 썸 탄 적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을 물어보셨어요.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진짜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을 때 나도 정말 애들과 동화돼서 어울릴 수 있구나. 그리고 애들이 저를 정말 좋아해줄 때 애들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한때 너무 친구를 못 사귀어서 어려웠던 적도 있었는데 좋아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애들이랑 진짜 하나가 된다고 느꼈을 때, 제가 애들이랑 진짜 친구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행복했던 것 같고, 힘들었던 점, 한때 진짜 친구들이랑 잘 못 지냈을 때 삼수병도 많이 오고 그때 정말 우울해졌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선 되게 도시에 살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차 운전을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집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우울했었고 진짜 방에 갇힌 기분까지 들었었고, 인종차별 당할 때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미국 생활 많이 힘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할 만한가요? 혹시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정말 힘들 때는 정말 많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뭐라 하고 싶을 만큼 힘들진 않았고 제가 너무 아까웠어요. 내가 이 돈 주고 여기 와서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내 시간, 내 에너지 투자했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가면 저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전 되게 조금만 버텨보자 하고, 근데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추천드린다, 오지 말라고 그렇다고 막 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지 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정말 오시고 싶으시면 정말 가볍게 오시는 게 아니라, 난 진짜 한국이 싫어서 미국에 올 거야가 아니라 미국에 가고 싶어서 오실 분들만 정말 구두만 먹고 마음 단단히 먹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는 안 해요. 왜냐면 제 선택이고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저는 제 케이스가 여러분들의 케이스는 아니니까 제가 함부로 오라 마라 아니면 오지 마라, 여기 너무 별로다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유학은 엄청 다른 환경이고 정말 새로운 경험이니까 어떻게든 정말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건데, 그걸 어떻게 만드실지는 본인에게 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진짜 정말 영화 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이틴 드라마 같지는 않을 거니까 마음 굳게 먹으시고 정말 응원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답변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이제 한국 고등학교를 다닐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비자를 유학 비자로 바꿔서 계속 유학 중입니다. 대학 진학 여부, 대학 전공 이런 걸 다 질문을 했는데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막 정하진 못했어요. 미국 대학을 갈지 한국 대학을 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현재 전공은 경영학과에 가서 글로벌 기업에 입사를 해서 마케팅 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을 답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첫 번째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두 번째 찍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주셔서 정말 죄송하고,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